자, 이제 물체를 그리는데 여기쯤 하면 보일라나? 조형 요소 중에서 점선 면형 명암 색채 질감 공간 중에서 마지막 공간. 시작하자마자 끊겨. 자, 계속. 점이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점층, 점강,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 점점점 커지는 거, 점점점 작아지는 거. 그래서 점층과 점강 이런 것도 점이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색깔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뭐 그런 물체가 여기 있나? 이거 색깔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러워? 아니야? 안 자연스러워? 알았어. 이건 안 자연스럽지. 자, 그라데이션 중에 너네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빨강색에서부터 뭐 노란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진한 빨강에서 하얀색까지 뭐 자연스럽게 명암이 바뀌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일부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뭐 점점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명암 단계가 그렇게 된다거나, 혹은 이런 것도 돼. 점의 개수가 많다가 적어지는 거, 즉 밀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지.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점의 개수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질감 보이나? 안 보이겠지? 그려서 요거 수세미인데, 요런데 보면은 막 무슨 구멍도 엄청 많이 뚫려 있어. 근데 이거를 다 그릴 거야? 펼쳐져 있으면은 다 그려야만 해. 근데 다 그릴 수 없지. 시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린 이런 걸 그릴 때 일부러 기울기를 이렇게 준다는 거지. 일부러 기울기를 주면 가까운 쪽이 있고 먼 쪽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의 개수 자체도 뒤로 갈수록 점이 그라데이션에 의해서 앞쪽엔 더 많이 그리고 뒤쪽엔 적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는 생략이라는 조형 원리가 또 들어가는 거야. 자, 어쨌든 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공간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중첩의 원리지, 원리. 이 중첩의 원리는 무엇이냐? 간단한 거지. 크로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뒤, 얘가 앞.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얘가 뒤, 얘가 앞. 중첩의 원리는 간단한 거야. 두 개의 물체를 겹쳐버리면 되는 거야. 겹쳐버리면 확실하게 앞과 뒤가 설명이 되는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앞이고 뭐가 뒤야? 몰라. 모르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있어도. 그지? 평면상에서 보니까 전혀 모르겠지? 근데 요게 요렇게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야?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너희가 그림을 그리는 시점이야. 너희는 평면에다가 입체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이 물건 자체의 명암을 통해서 얘를 입체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앞과 뒤를 설명함으로써 공간이 입체다. 입체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중첩이라는 조형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애매하게 그리지 말라는 거야. 얘와 얘가 있으면, 자, 다을랑말랑. 이거 되게 애매한 사태야. 애매해가지고 무엇이 앞인지 뒤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요렇게 해서 확실하게 얘가 가려버리면은 얘는 뒤가 되고 얘는 앞이 된단 말이지.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낸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거야. 보는 사람이 몰라. 이게 앞인지 이게 뒤인지 모르는데, 이럴 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어쩔 수 없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가느다란 녀석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봐. 그럼 어떻게 돼? 앞뒤가 확실해지지. 얘는 뒤, 중간에 붓이 있고 얘가 앞이라는 게 명쾌하게 드러나잖아.
중첩의 원리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야. 간단하지? 중첩은 앞과 뒤 겹쳐서 표현하는 것. 겹치기만 하면 공간이 쉽게 나타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채도는 지난번에 배웠고 주목성을 갖고서 공간을 만들어낸다. 투시도법 1점, 2점, 3점, 4점, 5점 투시까지 있는 뭐 더 있을지도 몰라. 더는 나도 모르겠어. 5점 투시도법까지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는 필요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나중에 볼록 거울 이게 작년에 나왔었거든? 작년에 건국대회에서 볼록 거울이 나왔잖아. 볼록 거울을 그릴 때는 이게 3점 투시도법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럴 때 이제 5점 투시도법이나 이런 거를 쓰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배우기엔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훑고 지나가 줄게. 어쨌든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1점, 2점, 3점 투시도법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이건 다 배웠잖아. 근데 오늘 한번 더 훑어줄 거고 그라데이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짐으로써 공간에서 똑같은 게 여기 하나 있으면 그려볼까? 요걸로 하자. 여기 하나 있어. 자, 여기 하나 그렸어. 어이구, 어디야? 자, 여기 있어. 커졌지? 이번엔 이거 그릴 수 있을까? 움직이지 말고. 그렸어. 자, 분명히 보이지? 딱 붙어 있었고 커졌고 더 가까워졌지?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카메라. 이게 보는 사람이고 관찰자야. 관찰자고 너희고 평가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보는 시점대로 너희는 그려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체와 관찰자와의 깊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카메라까지는 대략 1.1m 정도가 돼. 그렇게 내가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1.1m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가까운가, 중간에 있나, 멀리 있나 그거를 흔하게 근경, 중경, 원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가까운 경치, 중간 경치, 멀리 있는 경치. 혹은 이런 것도 있지. 지나가다 찍히는 사람. 사진 찍는데 지나가다 찍히는 사람도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휘두르는 팔. 이런 거를 우리는 초근경이라 그래. 초근경. 그림 그릴 때 그냥 그렇게 불러. 그러면 생각해봐라. 초근경은 선명하게 잘 보이나? 아닐 거야. 초근경은 그럴 리가 없어. 초근경은 그냥 우리 눈에 약간 좀 거슬린다 싶은 그런 존재인데 초근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으면 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는 근경, 중경, 원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제는 중경에다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혹은 근경 쪽에다가도 하는데 이걸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주제가 근경에 있을 때는 엄청 많이 잘리지 않게 되고 주제가 중경에 있을 경우에 근경은 약간 화지 밖으로 잘리듯이 그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이 정도는 간단하게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중경이 여기 있는데 근경이 더 크게 치고 들어와봐. 그러면 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보여. 결혼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나보다 어려. 아무튼 최용만 씨가 하객으로 오셨어. 그러면 누가 제일 잘 보이겠어? 그치? 누가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 있어도 최용만 씨가 제일 잘 보일 수밖에 없어. 키가 제일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거는 무조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 있어도 제일 큰 게 제일 잘 보여. 그러니까 근경이 너무 커지면 곤란해지는 거야. 주제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제는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경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근경은 보통 화지 밖으로 잘려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주제가 반대로 근경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지? 가끔 가다가 너희 그런 거 해봤나? 얼굴 몰아주기? 해본 적 있을걸, 한 번이라도.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데 내가 주인공이면 나는 멋진 포즈하고 친구들 다 못생긴 포즈. 연예인들이 한때 많이 했었거든? 마마무가 많이 했었어.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잘리면 안 되지. 잘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일 경우에는 근경에 위치하고 있어도 잘리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중요한 건 적어놔. 적어놓으세요. 구독자 때 되게 중요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구도 제작에 대해서 영상 나중에 반드시 찍을 건데 그거에 대한 사전 단계 같은 거야 지금. 지금 밑밥을 엄청 많이 깔아놓고 있는 거야. 다 회수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두세요. 그래서 점의를 통해서 점점점 작아지게 점점 크게 해가지고 그라데이션 주면서 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고, 채도의 조절을 통해서 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고, 푸시도법은 이제 물체의 기울기란 말이야. 물체가 공간 내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야. 그거에 따라서 깊이감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물체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공간감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봐봐라. 이렇게만 있으면 공간감이 잘 안 느껴질걸? 그지? 그냥 딱 봤을 때 그렇지? 이렇게만 있어도 공간감이 별로 느껴지진 않아. 그럼 얘가 공간감이 느껴지려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가 가장 공간감이 많이 느껴질 거야. 앞과 뒤가 보일 때야. 앞과 뒤가 보일 때.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고, 중첩도 아까 설명을 했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요소라 그랬지? 아니지. 상관 요소라 그랬지. 아니, 채도는 아니야. 채도는 사실 아닌데, 그냥 공간 자체가 이제 상관 요소라고 들어가는 거야. 조형 요소들 중에서 왜 이렇게 헷갈리지? 나 잘 아는데 설명하려니까 헷갈리네. 개념 요소, 점선면에 해당하는 개념 요소 있었지. 그리고 시각 요소, 형태, 명암, 질감, 형태, 색채, 명암, 질감, 요것들이 이제 시각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채도는 사실 시각 요소라기보다는 상관 요소에 더 가깝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채도는 공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범위를 그냥 상관 요소에 일단 넣어본 거야. 즉, 이 모든 것들은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상관적인 요소들로서 한 개 갖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두세 개가 서로 상관이 있어서 그것들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공간이라는 게 가장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럼 일단 이 모든 것들, 나머지는 예시를 조금 이따 들어주도록 하고, 채도는 설명했고, 점의도 사실 이게 다야. 더 얘기할 게 없어. 중첩, 아까 얘기한 게 다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투시도법, 1점, 2점, 3점 투시도법은 언제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보자. 1점 투시도법은 이런 거 그릴 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원기둥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1점 투시도법에서 아주 쉽게 표현이 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특징이 한쪽 면에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옆면을 생각해봐. 옆면이 두 개인가? 이거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원기둥이니까. 옆면이 하나야. 그리고 윗면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옆면에 측면부에는 별로 그릴 게 없어.
무늬 빼고는 그릴 게 없는데 이 무늬는 그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리라고 하는 경우보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무늬 그리지 말라고. 올해지 올해.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사실상 여기 이 면 자체에 다 모여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 다 모여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측면에서 봤을 땐 요렇게 해서 점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특징은 여기에 다 몰려있다는 거지. 이 면 자체에 전부 다 몰려있는 거야. 이런 물체들을 그려나갈 때 1점 투시도법이 유용하게 쓰인다 이거지. 응? 그럼 2점 투시도법은 언제 쓰일까? 2점 투시도법. 2점 투시도법은요. 아이고 상표가 나왔네. 이런 물체 그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물체는 어떤 물체인가요? 초콜릿? 이런 물체는 어떤 물체라고 볼 수 있지? 말로 설명해 보세요. 말로. 설명은 못하겠어? 그냥 납작한 물체야. 납작한 물체. 얘는 봤을 때 여기 한 변이 있고 90도로 된 여기 또 한 변이 있지.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 변이 있는데 세 번째 게 너무 납작해서 이게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는 거야. 즉 이런 납작한 공책류, 연습장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1점 투시도법을 하기엔 특징이 너무 없고 3점 투시도법을 하기엔 두께감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2점 투시도법으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3점 투시도법은 언제? 이게 딱 그냥 3점 투시. 이게 누가 봐도 3점 투시도법으로 그리는 것. 이거 큐브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3점 투시도법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다기보다 특징이 잘 나와. 왜? 자,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자. 이 녀석은 옆면에서 특징이 보이나 안 보이나? 잘 안 보여. 특징이 워낙 얇아서 잘 안 보이지. 얘는 잘 봐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쪽 면에 무슨 색이 있는지, 무슨 모양이 있는지 알아? 모르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게 2점 투시거든? 이게 1점 투시도법이고 이게 2점 투시도법이고 이게 3점 투시도법이야. 잘 이해가 안 가나? 자, 1점 투시도법은 카메라 앵글이 있지? 이 카메라가 너희가 보는 눈이야. 봤을 때 여기 이거 자체, 이 종이 자체를 시선의 평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선의 평면에 이 면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1점 투시도법이 일어나고 기울기가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맞닿은 채로 그대로 기울어졌을 경우, 요때가 2점 투시도법이야. 이것도 2점 투시도법, 이것도 2점 투시도법이야. 여기 밑면 보이지? 이렇게 하면 윗면이 보일걸? 그래도 2점 투시도법입니다. 그러면 1점 투시도법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요면 보이고 요면도 보이지? 하지만 이거는 어떤 걸까? 이거 정사각형이야. 요거. 신기하게도 요게 정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면도 보이고 요면도 보여. 이게 1점 투시도법이야. 2점 투시도법은 요렇게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면도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와 여기가 평행이야. 이게 평행이라고. 여기 요면이 평행입니다. 1점 투시도법일 땐 이거 평행, 이거 평행. 요렇게 해서 봤을 때 평행이 아닌 것은 이거. 여기는 평행이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는 평행인데 봤을 때 한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한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소실점.
지금 일단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줄게. 자, 3점 투시도법은 요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생겼을 경우, 이럴 때는 요선들이 전부 다 이쪽에 어딘가에 있는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얘랑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3개의 소실점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3점 투시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2점 투시도법은 요렇게. 이게 평행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평행인 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야만 해요. 선생님, 가서, 정민이쌤, 저 가서 그 흰색 육면체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너무 알록달록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흰색 육면체로 한번 조금 더 보여주려고. 점점점점점점점 기다리는 중. 편집. 자, 좀 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 얘는 분명히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지.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볼 수 있지. 여기만 뚫려 있고 정육면체인데, 요거는 지금 정육면체 기준 자체가 이거 평행이지. 여기도 아래쪽에 있는 여기도, 또 아래쪽에 있는 여기도 분명히 평행이란 말이지. 이 평행한 세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평행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평행이야. 하지만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게 진짜 평행이 될 수는 없는 게, 요렇게 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보면 지금 요면 보이고 이면 보일 거야. 근데 여기 보여지는 이것과 이게 평행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게 보이나? 자, 여기 지금 원래 원래 평행한 두 선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뭔가 요상하지 않아? 요렇게 해서 왠지 연장선을 그으면 여기 어디에선가 만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기울어져 보이는 거지, 지금. 그치? 실제로 기울어져 보이잖아. 근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3차원 세계겠지만 지금처럼 카메라에 담긴 이것이 너희가 그림 그린 거거든. 즉 2차원 평면에다가 3차원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눈속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소실점이라는 게 하나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1점 투시도법을 그릴 때는 소실점의 정의는 그거예요. 소실점, 지평선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아니지. 이거부터 쓰면 안 돼. 편집. 평행하는 직선들이 직선들의 기울기. 이거 중요한데 빨강색으로 쓸걸. 직선들의 기울기를 주었을 경우 지평선상의 어느 한 점에 모이는 것처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야.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평행하는 직선들의 기울기를 주었을 경우에 지평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해줄게. 지평선상의 어느 한 점에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 모이는 건 아니야. 수렴한다 그러지. 제로가
아니라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0.000001 이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마찬가지야. 소실점이라는 거는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근접하다 보니까 만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걸 소실점이라고 얘기해. 없어진다라는 뜻이야. 그 소실점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1점 투시도법, 2점 투시도법, 3점 투시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육면체에는 평행하는 직선의 세트가 몇 개가 있다 그랬지? 좀 전에 짚고 넘어갔지? 3세트 있잖아. 그지? 그 3세트가 있어서 3점 투시도법까지 일단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요 면 자체가 하늘을 보고 있지. 그러면은 이거 기울기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기울기란 말의 의미를 내가 여기 빨강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 자, 이 자가 있습니다. 자가 이렇게 있어. 지금 이 자는 요 프레임 안에서 기울기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어 안 생겼어? 전혀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울기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헷갈리지. 분명히 기울여 놓고 선생님이 기울여 놓고 기울기가 생겼냐 안 생겼냐를 묻고 있잖아. 이런 거는 앞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 회전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는 그냥 수직으로 놓여져 있었는데 반쯤 회전해서 45도가 좀 회전해 버렸다. 평행이 돼 버렸다. 평행이 아닌 거지. 수평이 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회전했다라는 그 말을 사용을 할 거고, 이건 뭘까? 이것도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보기에 좀 그래 보이지 않아? 기울기가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명심하세요. 기울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지금 그리는 요 도화지, 즉 프레임일 거야. 이 프레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경우 이거를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내가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울어진 거예요. 이건 기울어진 게 아님. 0도, 90도, 뭐 한 80도, 45도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런 기울기가 발생할 경우에만 소실점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생긴 건 뭐야? 이거 제로, 이거 회전했을 뿐이지. 이게 회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얘는 기울기가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생긴 건 이거야. 여기 90도잖아. 90도의 기울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을 경우에 1점 투시도법이 생겨나는 거라고. 자, 그럼 1점 투시도법 빨리 그려보자. 점 하나 찍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요 점에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지? 어느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것이라기보다 만나는 것이라고 하자.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선을 그려보세요. 여기서도 그려보시고, 여기서도 그려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또 끊어봅시다. 자,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건데 이거랑 비슷해 보이나 보세요. 여기다가 놔볼까? 자, 지금 요거 사각형 맞지? 정사각형인데 이면도 보이고 이면도 보이지? 그리고 지금 요 선,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 보면은 어디선가 만날 거라고. 그 어디가 어딜까? 이 점이 뭘까? 이 점 지금 카메라예요.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의 위치가 여기야. 카메라 렌즈가 여기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즉 1점 투시도법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너희가 바라보는 풍경에 물체가
맞닿아 있을 때, 한 면 자체가 맞닿아 있을 때는 1점 투시도법이 일어나고, 그때 실제로 기울기가 생기는 건 요거. 나머지는 기울기가 생기지 않음이야. 따라서 1점 투시도법으로 물체를 그릴 때는 그 물체 모양부터 먼저 그려놓고 점 찍은 다음에 보내주기만 하면은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점 투시도법으로 그리는 거예요. 요거 1점 투시도법으로 그리는 거, 이거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비례에 맞춰서 아까 2대1 정도 됐었지? 대략. 그러면 소실점 그냥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쪽으로 보내시고 비례에 맞춰서 끊어주고, 그리고 아까 요것도 비례 한번 재봤지? 여기 비례 재보고 여기서 뽑아져 나오게 쭉쭉 다 뽑아져 나오게. 왜냐하면 이쪽 선 자체가, 이 선 자체가 지평선상의 어느 한 점은 여기지, 카메라의 위치, 렌즈의 위치, 여기로 모이는 것처럼 기울기가 전부 다 생겼을 거니까, 그지? 나머지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요렇게 들어와서 요것과 요거 연결한 거고, 요 선으로 갈 거고, 밑에 선으로 올 거고, 쭉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물체가 생겨난다는 거지. 여기에 구멍 하나 있고 여기에 구멍 하나 있는데, 요 구멍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건 옆으로 그대로 들어올 거니까 연장해서, 아우 여기 화지가 모자라.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1점 투시도법으로 물체를 그리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뭔가 어색해. 1점 투시도법의 단점이 이거야. 1점 투시도법의 장점은 입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팍팍 튀어나온다는 거지. 근데 단점은 약간 어색해.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물체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가 이렇게 돼 보이거든. 요렇게 기울기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 실제로는 이래.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1점 투시는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어색함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 근데 그렸을 때 가장 어색하지 않은 게 이런 원기둥 같은 녀석들이야. 이런 애들은 그 어색한 게 별로 없어. 자, 이렇게 해서 1점 투시도법의 장점은 입체감을 뿜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점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기가 쉬워. 그러면 이런 거를 피하면 돼. 자, 여기가 점이 있을 때 이 라인만 피해서 그리면 편해집니다. 십자가. 요 십자가 라인에 물체가 근접해 있으면 물체가 그리기가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쯤에 물체가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 그리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뽑아내기도 아주 수월해져. 그냥 이대로 와서 뽑아서 그리는 것 자체를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편리하게 물체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야. 제대로 하면 정말 쉬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요 라인에 물체가 걸쳐지면 이렇게 걸쳐져서 그리잖아? 그러면 이걸 1점 투시도법으로 그리면은 요 옆면이 다 안 나온단 말이지. 양쪽 면이 다 안 나와. 윗면하고 요 앞면, 요거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물체를 알아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십자가 라인에서 어느 쪽에 얘가 위치해 있는지 그거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서 1점 투시도법으로 물체를 그렸으면 좋겠고, 자, 2점 투시도법 한번 가보자. 2점 투시도법은 종이를 새로 꺼내야 되겠네요. 자, 2점 투시도법도 뭐 비슷한데 소실점이 일단 2개라 그랬지? 소실점이 2개야. 2점 투시도법이라는 말 자체가 소실점이 2개다라는 건데, 이 소실점을 지평선
지평선 개념을 설정하세요. 지평선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의 눈높이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너희가 앉아있으면 지평선은 내려가고 너희가 서 있으면 지평선은 올라가. 그러니까 지평선의 높이는 곧 나의 키라고 생각하면 돼. 나의 키고 내가 바라보는 눈이야. 그러면 지평선이 기울어졌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지평선이 기울어졌어. 이건 어떤 의미지? 내가 쓰러진 거야. 내가 옆으로 기울어진 거라고. 아니면 내가 고개를 옆으로 까딱하고 돌렸거나. 그러니까 이점 투시도법을 할 때는 일단은 지평선을 도화지랑 수평이 되게 먼저 해놓는 게 편리합니다. 이걸 하나를 기울여 버리잖아? 지평선을 기울이면 모두가 다 기울어지는 거야. 빌딩 숲을 생각해 보세요. 빌딩 숲에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리가 없지? 다 수직으로 솟구쳐 있단 말이야.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 한 개만 기울어져 있을까? 모든 건물이 다 기울어져 있어야 정상이겠지? 그러면 사진작가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프레임을 이렇게 돌려서 찍은 거지. 카메라를 돌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 자, 그럼 두 가지의 점을 찍은 다음에 요걸 설정을 하시는데 물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지금 이러거를 그리는 거야. 아까 여기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겨난 기울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보자. 어디 생기나.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은 이쯤에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끝에. 얘도 계속 가다 보면 거의 끝에는 아니면 더 멀 수도 있어. 소실점이 가까우면 더 왜곡이 많이 되고 소실점이 멀면 왜곡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봐봐. 요선과 요선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 보이지? 여기는 아닌 것 같지?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보기에는 요쯤에? 한 요쯤에 있나? 그럴 것 같아. 기울기가 많이 생기니까 점이 가까워졌지?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 훨씬 멀리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점 투시도법에서 소실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너희가 물체를 어쨌든 기울기는 분명히 만들 건데 이렇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지. 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즉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렸다면 지금 여기 소실점 양쪽에 소실점이 있지? 이때 왼쪽 면 오른쪽 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를 나는 이렇게 그렸다는 뜻이지. 오른쪽 면이 더 넓고 왼쪽 면이 더 좁게 나오도록 기울기를 주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재보고 이쪽으로 또 보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다. 그리고 정사각형인데 좀 전에 내가 개념을 설명했지. 왼쪽이 조금 더 좁고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그렸다. 이게 지금 그린 거야. 왜냐면 요 라인에서부터 왼쪽 소실점의 거리가 오른쪽의 소실점의 거리보다 짧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그려볼까? 이점 투시도법으로. 지금 이건 정사각형 그린 건데 얘는 아무리 봐도 정사각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건데 반을 잘라보자. 반을 잘랐어요. 자르고서 X표 치면 중간 지점이 나온다 그랬지? 이 중간 지점에서 또 수직선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이 선 전부 다 평행이야. 수직선을 올려주고 여긴 기울기가 안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점 투시도법에서는. 그럼 여기서 아까 관찰했던 비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비례, 여기 3, 1, 1 정도 되는 비례를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해서 소실점에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소실점에 보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뻗어나가 보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뻗어져 나가 보자. 여기도, 어디야? 여기도 뻗어나가 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잡고, 그대로
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거야. 요 선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또 나오고 여기 어디선가에서 또 나오고 이거 되게 헷갈리네? 자, 그리고 원기둥 작도법 틀리는 사람이 많던데 원기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뻗어져 나오고 있지? 뻗어져 나오고 있잖아. 뻗어져 나올 때 요 선과 수직 방향으로 장축이라는 거를 잡고 그 장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면 돼. 무슨 말이냐면 타원에는 가장 긴 장축이 있고 가장 짧은 단축이 있어요. 이게 90도 각도입니다. 이게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 단축의 연장선이 원기둥의 중심선이야. 원기둥 자체에 중심선이 있겠지. 따라서 타원을 제대로 그리고 싶으면 뽑아져 나온 다음에 90도 각도 해서 양쪽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타원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게 장축이 되고 요게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타원 작도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여기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중심선 요거의 중심선을 그었어. 여기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중심선을 그었어. 그럼 여기에 90도 각도 되군 요 타원을 그리고 여기에 90도 각도 이거 90도 각도 이쪽인가? 90도 각도 되는 타원을 그려야지. 즉 이쪽과 이쪽은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지. 90도 각도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쭉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둥글려져 있어서 구 형태야. 구는 그냥 원이라고 보면 돼. 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이쪽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지. 서로가 달라. 얘와 얘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쭉쭉 뻗어져 나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중심선과 수직, 중심선과 수직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왜 이상하겠어? 이 선에 걸쳐져 있으니까. 걸쳐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걸쳐져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릴까? 똑같아. 이쯤에서 이쯤까지 얘를 그려놓고 요렇게 똑같이 한번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자. 요거는 평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나는 지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곱하기를 하시면 중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비례를 맞춰서 튀어나온 부분을 설정하고 여기서 그대로 그어줍니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뻗어져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쭉 뻗어져 나오게. 이거 맞나? 틀렸나? 잘을 안 되고 해서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모르면 약간 이쪽으로 밖으로 더 나가겠다. 자, 그리고 그 어렵다는 임의의 한 점 잡으시고 임의의 한 점을 잡았고요. 여기서 또 저쪽으로 가겠지? 어우, 어려워진다. 벌써 어려워지고 있어. 임의의 한 점에서 또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관통하는 게 있단 말이지. 관통하는 거. 또 여기 어딘가에 또 관통하는 거. 이게 지금 요거 두 개야. 요거 두 개를 그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90도 각도 해서 잡고 뭐를 타원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요 관통하는 요 선에 90도 각도에서 바닥을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길 관통하는 선에 90도 각도 해서 또 잡고 요것도 물론 약간은 다르지만 얘보다는 쉬울걸? 얘는 서로 완전 다른 방향이잖아. 근데 얘는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지평선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최종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우 헷갈려. 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엄청 헷갈린다. 아마 이렇게 해서 끝엔 동그랗게 또 이렇게 해서 끝엔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 모양이 좀 다르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2점 투시도법으로 하면은 물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점 투시도법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2점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아까 1점 투시도법으로도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방사선 형태의 구도가 가능하고, 지금 이런 2점 투시도법으로는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려도 2점 투시도법이고 반대로 이렇게 그려도 2점 투시도법이 그대로 성립이 된단 말이야. 두 물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을 시킬 수가 있어. 그 충돌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편리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쪽에서 물체 하나, 이쪽에서 물체 하나 그리잖아? 그럼 충돌시키기 아주 편리하고 공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 2점 투시도법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3점 투시도법인데 시간이 다 됐네? 내일 이 시간에? 그래, 내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찍고요.